안녕하세요. 스몰캡스입니다. 오늘 내용은 현재 AI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앞으로의 사업 전략과 관련 제품 및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을 통해서 SK뿐만 아니라 저의 주력 종목인 오픈엣지 기업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드리게 되었는데요.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AI용 메모리 시장에서 주요 핵심 제품은 HBM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인 SK 하이닉스는 25년 1분기 기준 HBM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는 AI 가속기 수요 증가와 엔비디아 독점 공급 계약, 그리고 HBM3 12단 제품의 양산 성공에 따른 결과라고 합니다. 동사의 이러한 견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시장의 급격한 기술 변화에 따라 HBM만으로는 한계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 SK 하이닉스가 대응하고자 하는 전략으로는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 전방위적 AI 메모리 공급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동사의 전략에는 메모리 산업의 트렌드가 변화했기 때문인데요. 과거 메모리 산업은 국제 표준을 만들어서 규격에 맞게 빠르게 대량 생산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AI 시대에서 고객사별, 용도별, 단말기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한 반도체로 트렌드가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HBM의 변화부터 보시면, 기존의 평면 배치가 아닌 현재는 수직 적층 방식을 통한 구조와 성능이 개선되어 왔고, 앞으로는 고객사가 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HBM으로 다음 세대인 HBM4를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HBM4에서는 국내 최초로 파운드리 공정이 사용되는데,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HBM 제품 최하단에 탑재되는 베이스 다이가 필요하고, 여기에 요구되는 것이 파운드리 공정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올해 HBM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성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이미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이번 내용에서 오픈엣지 기업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베이스 다이라는 기술인데요. 오픈엣지의 IR 자료를 보시면 HBM4부터 베이스 다이가 장착되는데, 여기에 오픈엣지 제품인 메모리 컨트롤러와 파이 등 당사의 IP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HBM 후속작 소캠 시장 선도를 기대한다는 제목으로 제2의 HBM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인지 아래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서버용 LPDDR 기반 모듈로서 업계에 따르면 이 제품을 소캠이라고 하고, 소캠은 맞춤형 D램으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AI 서버에 들어가는 소비 전력을 절감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HBM이 GPU의 고성능 연산을 지원했다면, 소캠은 CPU의 효율적인 운영을 맡는다고 보실 수 있고, 여기서도 오픈엣지 기업과 연관된 기술로서 LPDDR 제품 또한 오픈엣지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관련 로드맵을 보시면 공사의 주력 IP인 메모리 컨트롤러와 파이 부분에서 보시면 삼성전자와 TSMC 모두 커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각 제품의 현재 개발 현황 및 용도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가 나와 있지 않는데, 이미 오픈엣지 기업과 9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제품을 제공할지에 대해서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추측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XL 시장 개화 시 삼성전자와 주도권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용량 확장성이 뛰어난 CXL 기술의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도 HBM의 후속작으로 유망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CXL의 기술력은 CXL 2.0 기반 솔루션 CMM DDR5 제품의 고객 인증을 완료한 상태이고 사업화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CXL은 프로세서와 메모리, 스토리지 등 서로 다른 규격의 장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세대 표준으로 고성능, 고용량을 요구하는 AI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 이 기술 또한 오픈 엣지가 모두 커버하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이번 CXL에서는 동사의 컨트롤러 칩 설계용 IP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CXL 컨트롤러 칩 개발 시에도 동사의 메모리 컨트롤러와 DDR5 IP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동사와 연관된 기술을 보시면 모두 메모리 컨트롤러와 파이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만큼 차세대 제품에서 꼭 필요한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10나노급 6세대 미세 공정을 적용한 16GB DDR5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고성능 DDR5, 고용량 서버 모듈, 고성능 저전력 D램인 LPDDR5X 등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주도권을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시공정의 성공이 차세대 제품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낸드 분야의 신제품과 고역 스토리지 기술인 HBS 등 SK 하이닉스는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서 SK 하이닉스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반도체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뉴스를 보시면 GPU를 넘어설 NPU라는 제목으로 기존 생성형 AI인 챗GPT에서 피지컬 AI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피지컬 AI란 물리적인 움직임을 학습해 현실에서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말하는 것이고, 기존의 공장의 로봇 팔은 정해진 동작만 한다면, 피지컬 AI는 움직임을 학습한 뒤에 실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움직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학습과 추론에 맞춰지면서 GPU에 의존해왔고,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GPU의 장점으로는 고용량 그래픽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연산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고, 그래서 AI에 많은 정보를 공부시키기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GPU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 또한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GPU 칩 한 개가 대형 냉장고 열대치 전기를 쓸 정도로 전력 소모량이 많아 피지컬 AI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NPU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고, NPU 반도체 4개가 들어가는 AI 가속기 칩은 비슷한 성능의 GPU와 비교했을 때 소모되는 전력량이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면서 그만큼 효율적이라고 하고, 마음 AI 기업 최고 기술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피지컬 AI는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수준 정도의 연산량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효율적인 칩만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신성규 리벨리온 부사장은 AI 서비스 추론 영역에서는 NPU가 비용적, 전력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체화지능이라는 이름으로 피지컬 AI 개발 속도를 내고 있고, 미국에서도 속속 사람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NPU 시장이 8년 안에 10배가 넘게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국내에서도 NPU 관련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고, 국책 사업을 통해서 AI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NPU 제품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SK 하이닉스의 방향성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었고, 소량이긴 하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국내 주력 종목인 오픈 엣지 기업과도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현재 오픈 엣지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산업 트렌드 속에서 이제는 동사가 얼마나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사는 적자 성장주 기업이고, 저희가 지켜봐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나 빠르게 흑자 전환을 하는가인데요.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의 가능성을 보지는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픈엣지의 기업의 주가 변동은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는 여러 대내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테슬라 공급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동사가 수혜주로 8%까지 주가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7월 31일 기준 현재는 다시 12,900원까지 하락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실적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매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흑자 전환이 돌아선 후에 투자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감당 가능한 선에서 어느 정도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씩 분할 매수를 진행했었고, 현재 550만 원 정도의 소량을 추가 매수한 상태입니다. 평단가는 12,560원이고, RSI 지표를 기반으로 했고, 오늘 내용 또한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1,000원대까지 떨어지면 기존의 한미반도체와 SK 하이닉스를 매도해서 오픈 엣지를 추가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확실하진 않지만 앞선 내용을 기반으로 NPU 또는 온디바이스 관련 분위기가 다시 한번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현재 기준에서 매매를 진행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저평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이전에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으로 조정이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오픈엣지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적자를 지속하다 보니까 많이 소외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가적인 측면이나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바닥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만의 기준으로 현재는 어느 정도 베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픈엣지 기업이 실적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투자는 분명히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고, 저는 저만의 투자 기준과 감당 가능한 선에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의 매수나 매도하는 것이 추천이나 참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저가 어떠한 이유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지 단지 말씀드리기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